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보안청이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 변호사 스콧 존슨은 연방보안청이 지난 6월 코인베이스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비트코인을 별도의 보관 주소로 이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24년 법무부 자산 몰수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연방보안청의 비트코인 판매 여부를 공식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산한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이자 거래소 OPNX 설립자 수준은 현재의 약세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7가지 이유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통해 약세 시장이 오래가지 않을 이유로 지목했으며 높은 거래량과 유동성이 유지됨에 따라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창펑자오 바이낸스 전 최고 경영자의 출소 예정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매튜 하일랜드는 비트코인이 과거 미국 대선 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비트코인은 11월 대선 이후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2012년, 2016년, 2020년 당시에도 대선 전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장기간 횡보하다가 대선 후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대한 간접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최근 공개된 SEC의 증권 신고서를 인용해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에 약 460억 상당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로 약 22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 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코인데스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코인 최대 기업 보유자인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 매입은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상화폐 관련 기업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코인베이스 주식 약 23만 주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지난해 코인베이스 주식을 약 270억 규모로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치는 거진 바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인덱스의 흐름상 알트코인 인덱스의 바닥을 찍은 후 2달 내 알트코인 시즌으로 달려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알트코인 인덱스 지표를 봤을 때 8월은 최적의 매수 시기라 보여지고 이후 매도는 10월 달에 행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적인 가격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는 알트코인의 개별 차트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즉,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는 CME 거래소의 기관 측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우위인 시장이며 여전히 강세 추세임을 나타냅니다. 차트가 무한정 수직 상승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큰 강세 추세 속에서도 조정 국면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큰 틀의 강세 추세 속에서 내부 구조상의 조정 국면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즉, 큰 틀의 강세 추세 속에서 내부 구조는 조정 국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수 우위인 강세 추세 속에서만 매수 전략을 모색하면 됩니다. 일간 차트상 조정 국면이 끝난다는 것은 주간 차트상의 큰 강세 추세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크게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결국 상승도 언젠가 꺾이는 것처럼 해당 조정 국면도 언젠가 꺾이겠지요. 우리는 조정 국면이 정리되는 시점, 강세 추세 속에서 매수 진입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횡보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횡보세가 길어진다는 것은 힘이 응축됨을 의미합니다. 상방으로 나아갈지 하방으로 나아갈지 방향성이 주어지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우리는 매수 전략은 오로지 강세 추세 속에서만 진행합니다. 강세 추세가 확인됨에 따라 매수 진입을 모색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매수 진입 영역을 더욱 디테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1시간봉의 내부 구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봉의 내부 구조입니다. 시간봉상 시장의 구조 변화를 통해 추세 변곡을 의미하는 특성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강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횡보 흐름이 길어짐에 따라 방향성이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매수 진입에 대한 설정은 보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한 매수 영역은 오더블럭 영역으로 설정되겠고 내부 유동성을 해소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큰 상승을 위함이겠지요. 따라서 오더블럭 영역과 내부 유동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지지 레벨은 53,900에서 55,500달러 값으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값에서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외부 구조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해당 15분봉을 토대로 매도값을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디테일한 매도값 설정을 위해서 15분봉의 내부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내부 구조입니다. 해당 내부 구조상 역시 약세 추세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강세 추세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모색하고 약세 추세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도 영역으로 선별 가능한 저항 영역은 61,100에서 61,700달러 부근입니다. 그러나 횡보 흐름이 다소 길어지고 있기에 횡보 흐름이 길면 길수록 유동성 이끌림 방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해당 저항 레벨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단기 저항 레벨 정도로 인식하심이 좋겠으며 해당 저항 레벨 61,100에서 61,7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정말 짧은 단기 추세는 매도 우위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대는 5분봉상 공급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공급존은 단기 눌림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15분봉 저항 영역이라든지 5분봉의 저항 영역이라든지 크게 신뢰 점수를 안 주고 있습니다. 횡보 흐름이 응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횡보 흐름이 응축되면 응축될수록 유동성 이끌림 방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임하실 분들은 분봉 단위의 저항 레벨을 포착하여 거래하실 수 있겠으나 보수적으로 임하실 분들은 주말간 시장 동향을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차트를 세력이 혼자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은 시장 방향성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이며 세력이 방향성을 보여주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방향성을 추종하면서 따라 붙게 됩니다. 따라서 세력이 이끄는 유동성 방향이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유동성 이끌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59,698달러,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62,743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8,765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48,914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값의 범위가 좁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시장의 횡보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유동성의 방향이 크게 터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횡보 흐름은 일간상의 유동성을 뛰어넘어 주간상의 유동성 값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일간, 주간 차트상의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밤 11시 타임과 새벽 3시 타임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나온다고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밤 11시 타임과 새벽 3시 타임의 뉴욕 증시의 오전장과 오후장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 차트는 시간대별 세션에 영향을 받는 것이며 해당 시간대별 세션에 따른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세력이 유동성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지 확인하고 해당 유동성 이끌림 방향에 탑승하는 것이 우리의 1차 목적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간은 세계 증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 세션 진행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현재의 시장은 횡보 흐름이 진행되면서 유동성 이끌림 방향이 강하게 나타날 구간입니다. 공격적인 매매 접근보다는 보수적 매매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매매 셋업을 설정하며 주요한 지지 레벨을 53,900에서 55,450달러로 설정합니다. 해당 지지 레벨 값에서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